자, 교과서 128쪽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논설문. 자, 이번 시간에는 논설문이야. 논설문의 목적은 설득인 거 알지? 설명문의 목적은 이해, 논설문의 목적은 설득이야. 그래서 이 글은 설득적이고 논리적이고 비판적이고 체계적인 글이야. 주제는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자, 이 글의 특징을 봤더니 글의 시작 부분에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할 거야. 자, 이 사례를 통해서 독자의 흥미 유발하겠지. 객관적인 통계 자료 제시한다. 자, 객관적인 통계 자료 제시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할 거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내용 전개하고. 자, 이제 바로 가보자. 논설문은 목적의 설득이라 그랬잖아. 그리고 논설문은 구성이 서론, 본론, 결론. 3단 구성이야. 서론, 본론, 결론. 자, 서론, 본론, 결론. 이제 서론부터 하는 거야. 그런데 서론에 이렇게 소제목이 있어. 스마트폰의 두 얼굴.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표시야. 요 색깔은 잠시만 좀 더 진하게. 스마트폰의 두 얼굴. 이거 소주제 활용했거든. 괄호 넣기. 지금 이렇게 소제목, 이거 소제목 찾을 수 있어야 돼. 완전 중요하다. 별표. 자, 서론이야. 이제 서론 스마트폰의 두 얼굴이라는 소주제를 활용했어. 자, 이러한 소제목 통해서, 소주제 통해서 독자가 이제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네모 박스에 보면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어. 자, 이러한 사례는 김세롬 군의 사례인데 흥미를 유발하고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는 거야. 자, 한번 보자. 별거 없어. 김세롬 군은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겠다며 부모님을 졸라서 최신 스마트폰을 샀다. 처음에는 강의도 열심히 듣고 음악이나 영화도 감상하며 아주 유용하게 사용했어. 그러나 이제 부작용 나올 거야. 점점 폰에 빠져가지고 밥을 먹을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폰을 놓지 않게 됐어. 등교 중에 또 폰을 보다가 차에 부딪혀서 다리를 찧었대. 이런. 또한 SNS에 사진을 올리고 사람들의 댓글을 확인하는 일에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고부터는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었어. 그리고 스마트폰 사주었는데 학업 성적이 떨어졌으니 도로 폰을 없애겠다고 하시고 부모님은 세롬군은 그럴 수 없다 하고 부모님과 갈등을 겪는 일이 부쩍 늘었어. 자, 지금 스마트폰의 부작용 하나, 둘, 셋, 네 개 이야기한 거지? 이러한 사례야.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잖아. 다 뭐 김세롬 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 이야기야. 너희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지? 자, 이제 이러한 사례는 지금 말한 이러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맞아. 숫자 9, 9처럼 고개를 숙인 모습을 하고 궁궐의 메인 9처럼 스마트폰에 얽매인 삶을 살아가는 삶을 가리키는 나인족이라는 우와 나인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대. 신조어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있고 스마트폰 중독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나인족이라는 신조어도 이야기했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요즘 또 사례 들어줄 거야. 지하철이나 버스 길거리에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에 몰두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모습 흔히 볼 수 있다. 심지어 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SNS 단체방에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느라 밤을 새우는 학생들도 많다고 한다. 자, 스마트폰이 우리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어. 두 가지가. 다 인정하지? 그만큼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깊숙이 들어와 버렸다. 다 공감해. 대중매체학자들은 스마트폰이 역사를 통틀어 가장 짧은 기간에 우리의 일상을 장악한 도구라고 말한다. 대중매체학자들은 이렇게 말한대. 폰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자,
그 전문가는 휴대전화의 기능이 대폭 강화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측했어. 그도 그럴 것이 스마트폰은 장점이 되게 많지. 예를 들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자, 스마트폰의 장점이야. 자, 우리 다 공감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어서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어. 아주 편리해졌지. 스마트폰의 장점이야. 전문가들의 그러한 호언장담, 한자성어 괄호 넣기, 호언장담은 틀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접속어 조심하고 그러나 자 이제 장점만 있는 게 아니죠. 문제점 언급할 거예요. 그러나 대조야 대조의 설명 방법. 그러나 편리함의 이면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숨어 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들이 엄청난 위력을 가진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게 문제야. 이제 문제점. 여기서는 청소년들의 잠시만. 자, 장점도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건 큰 장점이야. 하지만 과도하게 의존하는 게 문제인 거지. 이런 장점만 있지 않아. 이런 문제점이 있어. 그래서 아까 소제목이 뭐였어? 스마트폰의 두 얼굴.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점도 있잖아. 스마트폰의 두 얼굴이라는 소제목이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 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첫 번째, 스마트폰 사용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자, 이제 사용 실태에 대해서 말할 거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소제목에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볼 거야. 다시 말해서 다시 정리해 줄게. 스마트폰의 사용 실태가 본론 첫 번째 이야기할 거고 이 문제점이 본론 2에서 말할 거야.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은 본론 3에서 말할 거야. 자, 우리가 이제 본론에서 할 게 이거야. 스마트폰의 사용 실태 이야기할 거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할 거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말할 거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야. 저 지금 마지막 여기 두 줄에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언급해 줬어. 자, 서론이 여기까지였어. 서론 다시 한번 보자. 글쓴이가 제시한 스마트폰의 장점은 무엇인가? 스마트폰의 장점, 여기 언급한 거.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으므로 어떤 제약도 없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어. 편리하죠. 이게 장점. 스마트폰 사용의 양면성,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장점은 지금 말한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어. 단점은 과도하게 의존할 위험성이 있어. 자, 이제 우리 뭐 할 거라고? 첫 번째가 스마트폰 사용의 실태에 대해서 말한다 그랬잖아. 이게 본론 첫 번째야. 본론 첫 번째. 소제목 완전 중요하다 그랬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 자, 소제목, 별표 꼭 기억해. 자, 중요.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에 대해서 말할 거야. 실태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실태에 대해서 보자. 사용 실태. 이제 지금 스마트폰 사용 실태에 대해서 말할 거야. 요즘 입학 선물이나 생일 선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신형 스마트폰이라고 한다. 아니나 다를까. 청소년 10명 중 8명이 대부분의 청소년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2시간 30분, 2시간 36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3시간 이상 폰을 이용한다는 청소년은 36%나 된다. 이렇게 볼 때 스마트폰이 청소년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인 거죠.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과도한 의존 현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니야. 그러나 이런 접속어 조심하고, 그러나 분명한 목적이나 계획 없이 폰을 자주 사용하는 습관은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현상, 이게 바로 중독이라고. 이게 바로 스마트폰 중독이래요. 실태에 대해서 말하는 거야. 이게 바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특히 선생님이 요 형광펜은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 빨간색이랑 지금 요 형광펜은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중독될 위험이 더 크다.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다고.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기 쉬운 이유가 뭐라고?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해. 너희들은 그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5년 조사 자료를 보면 이런 것도 다 체크해. 자, 신뢰할 만한 기관의 그런 통계 자료를 제시했어. 이런 거는 당연히 신뢰성을 높이는 거죠. 자, 이러한 자료 신뢰성을 높이는 거야. 출처를 밝혔어. 출처도 밝히고. 그래서 신뢰성 높이고. 신뢰성 확보했어.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정도는 성인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보다 더 높대.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더 높대. 성인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고위험군은 2.1%, 잠재적 위험군은 11.4%였던 것에 비해서 성인은 이런데 청소년은 고위험군이 4%, 잠재적 위험군은 27.6%, 청소년 10명 중에 3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에 속하는 셈인데 이는 성인의 약 2배 수준이래. 어른의 2배 수준이래. 이러한 통계는 청소년이 스마트폰 중독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금 이렇게 통계 수치 계속 몇 퍼센트 이런 통계 수치를 통해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거야. 자, 스마트폰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여줬어. 또한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래. 2015년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 중 중독 위험군은 31.6%, 전년 대비 2.4% 상승했대. 2011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대. 자, 그리고 난 뒤에 밑에 봤더니 이렇게 지금 뭔가 시각 자료가 드러나지? 한번 보자. 하나씩. 대상별 스마트폰 중독 실태. 고위험군 청소년 4%. 성인에 비해서 2배잖아. 잠재적 위험군도 굉장히 많은데 높은데 27.6%야. 그리고 연도별 중독 실태를 봤더니 자, 이제 청소년이야. 2011년에서 15년으로 갈수록 어때? 증가하고 있네. 지금은 31.6%야. 심각성이 좀 느껴지지? 자, 2015년 스마트폰 중독 실태 조사 한국정보화진흥원 출처를 밝혔어. 믿을 수 있는 통계 자료 제시했어. 그러면서 신뢰성을 높이는 거야. 시각 자료 활용했어. 글만 읽었을 때보다는 더 쉽게 이해가 되겠지. 이런 시각 자료 활용하면. 글의 단조로움을 피할 수 있지. 별표. 다음에 이쪽에 교과서 날개지문에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소년들은 특히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더 취약하다고.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실태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
실태, 스마트폰에 과도하게 의존할 위험성이 있다. 근거 들어줬고. 그래서 글쓴이의 관점은 뭐야?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지.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거지. 자, 충분히 이해되겠지? 여기까지가 실태에 대해서 말했어. 자, 이제 여기까지가 실태에 대해서 말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얘기한다 그랬어? 본론 두 번째는 문제점. 실태를 찾았으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뭔데? 그걸 말해줘야지. 자, 지금까지 청소년 스마트폰의 실태에 대해서 밝혔어. 청소년들의 지금 스마트폰 사용의 실태에 대해서 밝혔다면 이제는 뭐 한다고? 문제점. 스마트폰 중독 왜 위험한가? 왜 위험한가? 문제점을 말해줄 거잖아. 소제목 짝짓기 할 수 있어야 돼. 소제목. 자, 이제 우리 문제점에 대해서 말할 거야. 문제점에 대해서 말할 건데 여기서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네 가지로 문제점 이야기할 거야. 첫 번째, 먼저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첫 번째 뭐가 문제래? 잠시만.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첫 번째, 자,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가지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야.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야. 먼저 하고 이렇게 나왔지? 자, 이제 위험한 이유,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 왜 위험한가 그랬잖아. 그 이유가 뭐라고? 문제점 첫 번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친구가 읽었는지 무엇이라고 답했는지가 궁금해서 공부나 일에 집중하지 못해.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하면 두뇌의 작업 기억은 가득 차버려. 그래서 자, 이런 거 가로놓기 논설문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여기도 살짝 별표. 기억 공간이 부족해져가지고 아 그렇구나. 작업 기억이 가득 차버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면 기억 공간이 이 두뇌의 작업 기억이 말한 가득 차버린다 그랬잖아. 그래서 공부나 일에 이런 막 분산되고 주의가 분산되고 능률도 떨어진대. 그래서 결국 학업 성적이 떨어지는 거래. 별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마트폰 중독은 왜 위험해? 두 번째, 뭐가 위험해? 금단 현상이나 강박 증세, 충동 조절 능력 저하, 우울 등과 같은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대. 위험한데? 스마트폰 중독은 이런 문제점이 있어.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중독 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조심해야 돼. 도파민이 분비되는 거야.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돼. 도파민이 뭔데요? 두뇌에서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야. 그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왜? 이후에 같은 자극을 받더라도 처음과 같은 쾌락을 느끼지 못해. 그런 내성이 생긴다고. 내성이라는 말 들어봤지? 너희가 우리 감기약도 많이 먹고 우리 감기약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효가 떨어지잖아. 자, 내성이 생긴다. 또한 자극이 없을 때는 극도의 불안을 느끼거나 내성이 생기고 불안을 느끼는 금단 현상이 생긴다고.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스마트폰을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하지 않는 이상 만족감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어. 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극도의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 자, 이러한 문제점 여기까지. 또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기분과 사고 기능 등을 조절하는 거야. 조심하자. 이쪽에 잠시만. 조절하는. 자, 아까는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었어. 세로토닌은
이러한 기분, 사고 기능 등을 조절하게 하는,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야. 아까 도파민은 쾌락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그러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줄어들어. 아까는 도파민의 분비가 과도하게 증가하고 분비되고, 세로토닌의 분비는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줄어들면은 감정 조절이 안 된다고. 감정 조절이 안 돼. 그래서 막 충동적으로 변하거나 우울증이 생기기도 한다고. 그게 위험한 거야. 여기 다. 자, 이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시험에 겁나 잘 나와. 근데 있잖아, 얘들아.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 아니면 세로토닌이 과도하게 분비된다. 이렇게 나와. 바뀌면 안 돼. 자, 이해되지? 도파민이 과도하게 분비된다거나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줄어들어. 강조 별표 100개야. 엄청나게 중요. 별표 100개. 얘도 별표 100개.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문제인데, 스마트폰 중독은 세 번째,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준대.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준대요. 신체 건강에. 작은 화면을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다 느끼지 않을까? 목이나 손목, 척추 등의 이상이 온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려진 상식이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 중독은 두통, 두뇌 기능 저하, 수면 장애, 만성 피로 등의 원인이 된대. 우리 다 인지하고 있는 건데. 또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11년부터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발암 기능 물질로 분류했대. 그래서 전자파가 열작용을 일으켜서 체온이 상승해 세포나 조직 기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대. 이런 악영향 세 가지.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이 신체 건강에 미치는 피해는 심각하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제점 네 번째.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무슨 말이야? 스마트폰에 중독된 사람은 가상세계를 지향하려는 경향이 있어. 가상세계에 몰입하다 보면은 현실 세계에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해. 또한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경우에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혼동해. 그래서 일탈 행동을 보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어.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네. 실제로 가상세계에서의 비방이나 험담으로 시작된 다툼이 현실 세계에서의 폭력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어. 심지어 SNS에서 익명의 다수에게 호응을 얻기 위해서 일탈 행동을 저지르고는 이를 자기의 계정에 올려서 충격을 준 사례도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했어.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 네 가지 이야기한 거야. 본론 두 번째. 다시 한번. 자, 이제 스마트폰 중독 왜 위험한가? 본론 두 번째. 스마트폰 중독이 위험한 이유 첫 번째. 이야기했지? 첫 번째, 집중력 저하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줘. 두 번째. 자, 각종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 네 번째,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움을 준대. 자, 이렇게 네 가지 스마트폰 중독 왜 위험한지 네 가지 이야기했어.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뭐 해야 된다고? 실태 알았고, 실태 파악했고, 그래서 문제점도 찾았고, 그럼 이제 뭐 찾아야 돼? 해결 방안 줘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해결 방안. 형광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해결 방안.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데 해결 방안 줘야죠. 해결 방안 이야기할 거야. 해결 방안을 하나, 둘, 셋, 네 가지 언급했어. 네 가지.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중독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살펴봤다. 그러나 사실 스마트폰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당연하지. 스마트폰은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야. 긍정적이야. 그치? 자, 그리고 여기 소제목으로 미루어 볼 때 다음에 전개될 내용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 방안.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장점 이야기했어. 스마트폰의 장점. 따라서 괄호 넣기.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의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야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문 형식으로 관심 집중시켰어.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4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하래요? 첫 번째, 미리 체크하자. 자, 일상생활 중에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한다면 현재의 상태가 심각한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 찾아가. 이거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첫 번째 방법이야. 전문가 찾아가래. 중독자들은 대체로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 혹시 인정하더라도 치료받는 걸 꺼려하지.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오래가면 치료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스마트 쉼센터 누리집을 방문해서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을 해본 후에 전화 상담을 받을 것을 권한다. 만약 집 근처에 건강가정상담센터나 청소년 상담센터 같은 이런 상담 기관이 있다면 이를 방문해 보래.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마트폰 자가 진단 척도 청소년용이래. 자, 이런 거 있네요. 한번 중독 자가 진단을 해보래요. 하는 것도 좋다. 전문 상담사가 지긋지긋한 스마트폰 중독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전문적으로 상담해 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는 방법도 알려준다. 자, 첫 번째 방법 뭐겠어? 전문적인 진단 받아봐. 전문가 찾아가봐. 두 번째. 자, 해결 방안 두 번째, 벗어나기 위한 방법 두 번째, 스마트폰 사용 행동을 스스로 기록해 보래. 기록해 보기를 권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기록해 보래. 그리고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지 기록해 보래. 그리고 이때 불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이 있다면 삭제하는 게 좋다. 책상 서랍이 별표. 책상 서랍은 스마트폰을 비유한 거야. 물건으로 응용 프로그램을 비유한 거야. 비유 이쪽은 비유의 설명 방법. 자, 원관념은 스마트폰, 보조관념은 책상 서랍. 응용 프로그램이 원관념, 보조관념은 물건. 물건으로 복잡하게 가득 차 있으면 서랍 활용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응용 프로그램이 너무 많으면 스마트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방해가 돼. 가능하면 필수적인 이런 프로그램 몇 개로 한정해서 사용하는 게 좋다. 자, 미리 말해보자.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 첫 번째. 스마트폰 사용 습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진단을 받으래. 두 번째, 스스로 기록해 보래. 여기까지 한 거야. 세 번째, 금지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정하래. 그리고 가급적 이용하지 않고 일하래.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할 거야. 세 번째. 스스로 스마트폰 금지 시간과 공간을 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려는 생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자, 세 번째는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금지 시간과 금지 공간을 스스로 정해보래. 예를 들면 수업 시간이라든가 자습 시간, 식사 시간, 가족과의 대화 시간, 잠자리에 들기 전후 이럴 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차량이 많은 곳, 건널목. 자, 시간의 예를 보여줬다면 공간의 예를 보여주는 거야. 계단 등과 같이 위험 요소가 있는 공간에서는 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스스로 약속하는 것이 좋다. 혼자서 실천하기보다는 친구들끼리 혹은 한 학급이 약속을 정해서 이를 공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 가능하다면 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하는 것이 좋다. 와, 그게 쉬울까? 물론 학교 과제를 하거나 공부를 할 때, 정보를 수집하고 편집할 때 디지털 기술만큼 유용한 것도 없다. 장점도 언급했어, 이글. 자, 장점이야. 이거는 스마트폰의 장점이야. 굉장히 유용하죠. 그러나 손 닿을 거리에 있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굳이 스마트폰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 스마트폰의 누리 소통망 사람들과의 공간적 거리감을 해소해 주었지만 이것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더 깊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주지는 못할 거다. 요즘 청소년들은 누리소통망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유용성을 활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일상의 모든 일을 스마트폰에 의존하려 처리하려고 하지 말라는 뜻이다. 스마트폰 없이 한번 여기 색깔 줘볼까? 별표. 스마트폰 없이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 활동을 만들어 둔다면 스마트폰 중독에서 효과적으로 벗어날 수 있으며 동시에 심신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본론 1, 2, 3, 본론 1에서는 실태, 본론 2에서는 문제점, 본론 3에서는 해결 방안을 제시한 거야. 여기까지가 서론, 본론 끝났어. 마지막 결론, 별표. 청소년들에게 스마트폰은 일종의 요술방망이, 색깔 왕별, 요술방망이래. 왜?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잃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어. 근데 반대로 현명하게 잘 사용하면 원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어. 우리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거든. 자, 옆에 글쓴이가 스마트폰을 요술방망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야? 별표.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거든. 자, 이렇게 우리는 논설문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라는 글을 한 거야. 배운 거야. 자, 이제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서 1번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 읽고 글쓴이가 제시한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유와 함께 정리해보자. 삶의 문제, 실태 말이야, 실태. 지금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그 이유가 뭔데? 스마트폰에 중독되면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문제점 말이야. 그리고 이러한 중독은 등등등 신경, 정신과적 증상을 동반할 수 있어. 또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이게 문제점이야. 그래서 해결 방안 4가지 제시했지? 해결 방안. 첫 번째, 전문적인 진단을 받아본다. 스스로 기록해본다. 금지 시간과 공간을 정해본다. 스마트폰 이용하지 않고 일해본다. 그랬어. 자, 이제 여기 별표. 우리가 다음 질문에 따라 평가해보자. 해결 방안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인식이나 가치에 부합하는지 평가해야 돼. 해결 방안은 공정한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해결 방안은 구체적인지,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 평가해야 돼. 이게 평가 요소야. 자, 얘는 전문적인 진단을 받는 거,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일상생활 중 스마트폰을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용 행동을 일일이 기록하는 건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 있어.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가려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그렇지, 우리 사회적인 예절이므로 사회의 보편적 인식과 가치에 부합돼. 그리고 입시 때문에 바쁜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이 많으므로 직접 친구를 만나서 취미나 여가 활동을 하라는 이 해결 방안은 가능성이 떨어져. 근데 스마트폰 이용의 장점도 언급하고 있어서 공정해. 자, 됐죠? 넘겨서 3번도 살짝만 볼게. 이 글의 글쓴이가 제안한 해결 방안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 마련해 보자. 1번, 글쓴이가 제안한 해결 중에서 미흡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 예를 들면,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고 일을 해라 이랬잖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 이건 조금 적절하지 않아 라고 판단한 거야. 그 이유가 뭐다? 스마트폰의 기능이 확대되어서 일상에서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는 게 좀 힘들어.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리고 친구들과 직접 만나서 여가 활동 즐기는 것은 한계가 있어. 라고 이렇게 이유를 제시했어. 자, 밑에 거는 의미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뒤에 나오는 생각 펼치기는 안 들어가는 학교 많으니까 여기까지 할 거야. 자, 이제 우리 스마트폰 중독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논설문 마무리할 거고,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다시 점검하는 걸로 하자. 여기까지 끝.